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부터 시사토론 10을 진행하게 된 정병준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사회의 현안을 깊이 있게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사토론 10은 기해년을 맞아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현안을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을 차례로 초청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합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김영록 지사와 함께 토론해 주실 분들을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각각 한 분씩 모셨습니다. 먼저 정기영 세안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용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 광주전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기해년 새해를 맞았는데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죠. 예, 우리 전라남 도민과 시청자 여러분, 새해 들어서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과 건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민선 7기 작년 7월 취임 이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마는 우리 전남 광주 시도민들께서 많은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금년 2019년 기해년은 정도 세천년 원년으로서 전라남도가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취임 이후 6개월 열심히 달려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스스로 평가를 하신다면 지난 6개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동안의 도정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선 7기 전에 1년 정도 도지사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 특히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뛴 결과 국고 예산이 6조 8천억, 7조 가까이 이렇게 확보돼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는 그런 바탕으로 기반으로 해서 신성장 산업,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6개월 동안에 많은 준비를 해오셨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좀 더 힘차게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2019년 기해년입니다. 오늘 나온 패널들은 앞으로 전라남도가 올해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그 성장 동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새로운 지역 산업 육성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주력 산업 가지고는 더 이상 미래를 대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런 새로운 지역 산업 육성에만 성공한다면 지금 전남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들, 특히 인구 문제,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데 앞으로 전남의 미래가 걸렸다. 그 기점이 저는 2019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상생의 그 정치가 무척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깝게는 광주광역시와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또 지금 남해안의 그 지자체들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와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되고 그 고민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산업 육성의 원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지역산업 육성, 인구 문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광주시를 비롯한 또 남해안 다른 광역단체들과의 협력 이런 얘기들을 정말 포괄적인 문제 제기들을 쭉 던져주셨는데요. 네, 김경 본부장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한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방분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중앙정치 또 중앙의 경제 문제가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지역의 경제 문제, 지역의 정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사님께서는 이제 자랑스럽게 국비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시켜낼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방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 속에서는 도태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면서부터 일자리 이업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인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형 일자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것들이 바로 이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대안들을 생산해내는 능력이 전라남도에 주어져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새해 첫날부터 오늘 업무 시작한 첫날인데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라남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패널들이 제기하신 문제들을 한번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 동력, 신산업 프로젝트. 정부가 이걸 추진하면서 전남의 차세대 전력 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빛가람 이제 혁신 도시를 차세대 전력 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정부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의 고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광주 전남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 신산업 융복합 산업을 일으키고 단지를 또 만들겠다. 그리고 더 늦게는 한정공대까지 유치해서 우리 대학과 기업 연구소 다 함께 어우러지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차원의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로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전남에서도 에너지 신산업 관련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기업 유치도 1000개의 기업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특히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지식산업 분야 그리고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에너지 융복합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이 전력산업 메카로 키우겠다는 정부 정책은 앞으로 우리 전남 그리고 광주가 함께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상생해 나가면서 발전시켜야 될 이런 주력 산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세대 전력 산업 육성을 통해서 1000개의 기업을 유치하겠다. 네,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의 또 협력, 상생 이런 게 또 참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또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자리 문제인데요. 우리 정 교수님이나 김 본부장 다 일자리 문제, 사실은 이 문제는 거의 전 도민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고 또 오늘 대통령께서 신년사 하시면서 또 일자리 특별히 또 강조하셨더라고요. 누구나 얘기하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럴 텐데 다행히 최근에 전라남도 고용률을 보면 수치가 좀 아주 좀 미미하긴 합니다만 좀 좋아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님? 특히 이제 그동안에 조선산업이 어려웠었는데요. 조선산업에서 요즘에 수주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3,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좀 부족한 고용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호전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특히 이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우리 지역에서 나와 가지고 결국 우리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전남, 광주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일자리 정책 본부를 이렇게 신설을 해서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온 뒤에도 일자리 만들기에 일자리 창출에 우리 전라남도와 22개 시장 군수가 다 함께 노력하자 해서 협약서도 함께 이렇게 서명을 하고 선언까지 했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이후 6개월 동안에 170개 기업 한 7조 원 정도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만 이런 투자 협약이 결국 실제 이렇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신산업에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제 조선 산업 분야에서도 요즘에 일자리를 3,000개 정도, 3,000명 정도 새로 추가 고용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북권에 이제 철강과 화학 산업이 있습니다만은 이 분야는 장치 산업이긴 한데요. 앞으로는 이 고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신소재 산업으로 그래서 망간을 소재로 한 R&D 예산을 지금 대폭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만 이렇게 동북권의 신소재 산업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광 산업을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의 주력 산업의 하나로 잘 가꾸고 키워야 된다. 특히 남해안 해안 관광은 전라남도가 섬과 아름다운 해안섬 바다가 세계적인 자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 서비스 산업과 함께 키운다 하면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계신데 패널들 의견도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두 패널께서 모두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먼저 정 교수님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그 고용률이 조금 좋아졌다, 고용 사정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지표들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좀 좋아진 느낌은 드는데 그 구체적인 지표들을 보면 지금 공공 서비스, 개인 서비스 부분에 지금 그 일자리가 좀 늘었고, 상대적으로 숙박이나 그 식음료, 그리고 숙박, 이런 쪽은 좀 줄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어려움이 가속되어 가는 가운데 일자리가 조금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일자리 중에서 이런 공공 서비스나 개인 서비스 부분이 늘었다면 과연 그러한 고용, 또 그러한 일자리의 질은 과연 높은 것인가 하는 그런 또 의구심은 들고 있습니다. 또 마냥 낙관만 할 수 없는 게 사실 2019년 경제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일자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라남도가 아마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산업 부분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민의 입장에서 그런 에너지 신산업이란 과연 무엇인가? 현재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연 그게 동부의 철강이라든지 화학산업, 그리고 서부의 조선산업을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대체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고 또 그동안 이 우리가 말한 철강, 화학, 조선의 쇠퇴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연착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아직은 이런 것들이 좀 성과들이 아직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신산업 부분에서 정말 그 스마트 기업으로서 몇 개가 확실하게 도민들한테 보여진다면 그런 의구심, 그런 갈증들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만 있다면 도민들은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주력으로 한다는데 좀 명쾌하게 잘 보이질 않는다. 주장님 잠깐 뭐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기업 유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고요. 또 이제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광주광역시에 이렇게 에너지 신산업들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이제 가시화돼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정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산업들이 함께 융복합 산업 단지로 해서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그 미래의 이런 그 먹거리 창출에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ESS 사업이 많이 각광을 받다가 최근에 또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주 혁신도시는 아니지만 광양 쪽에 포스코 ESM이라는 회사에서 양극재 공장을 이제 앞으로 지겠다 했는데 양극재는 앞으로 이제 그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는 이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인데요. 그런 부분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가장 최적의 위치가 광양만이다 하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조까지 내다보는 시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원부 장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그 노력을 모든 지자체의 고민이고 국가의 고민도 일자리의 고민인데 잘 안 풀리죠. 안 풀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정책적인 대안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지역의 혁신 역량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인재를 키우는 전략 자체가 잘못됐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외부로 유출을 해왔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인재들이 다시 성장을 해서 지역에 취업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크게 화두로 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농업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사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지금의 농업의 구조에서 보면 지금 이제 농업이 다시 이제 우리에게 주요 산업으로 부각될 수 있는 조건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야만 앞으로 이제 그 대한민국의 미래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전남 농업이 발전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결국에 좋은 일자리는 미래 세대를 대비하는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그 IoT라든지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전남이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답변하면 좀 답변을 먼저 좀 드리고 예, 우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 역량을 키우는 문제, 이제 고급 인력 문제는 앞으로 뭐 광주과기원 이미 있지만은 지스트가 있지만은 또 한전공대를 우리가 설립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방금 이제 혁신 역량, 지역의 혁신 역량이 문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역 인재 키우기 하면서 혁신 리더들을 각 산업 분야별로 키우자 하는 그런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라도 혁신 인재들을 많이 키우겠다. 특히 농업에 있어서도 정말 농업에는 이제 고부가치 산업으로서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혁신 역량을 가진 산업 여건 리더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앞으로 중점을 두고 지역의 각 분야별 혁신 리더를 키우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하고 또 떼어낼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또 그 이유가 되기도 하고 인구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몇 개의 군이 없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까지 나와 있는데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십니까? 가장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이요. 인구 소멸. 몇 개의 군이 없어진다. 글쎄요. 그 말씀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사실은 그건 이제 하나의 이론적인 수치를 가지고 했을 때 이야기고 실제는 이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몇 개 군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경고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문제가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인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전라남도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고 저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지만은 자치단체 장으로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인구 차원에서는 젊은 세대들을 올 수 있게 하는 기농 기촌 정책도 함께 하고 결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출산율을 또 올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군역별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움이 산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공공산후조리원도 확충을 하고요. 또 교육 문제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활용해서 학습 도우미로 활용하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을 하면서 이 학력을 보강시켜서 아이 키우기 좋게 하는 그런 사업들도 이제 꿈사다리 공부방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도 보완적으로 해나가면서 결국은 지역 공동체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 정주 여건, 문화복지 여건. 근데 이게 이제 사실상 다 함께 해서 역량을 올린다는 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노력을 앞으로 인구 늘리기, 출산 장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속 젊은이들을 오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으로서 계속해서 적극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들이 다 굵직굵직하고 너무 큰 주제들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얘기를 못하고 가시는데 아까 관광산업 발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좀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전라남도 관광이 저는 상당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 숫자로 봐도 지금 이제 5천만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지난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에서 관객단체장제 순으로 했을 때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원은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꽤야 보배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전라남도 관광은 랜드마크적인 이렇게 기념비적인 정말 전라남도 하면 이거다 하고 사람이 몰리는 그런 관광 여건이 아직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제주가 어느 정도 지금 포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라시아 대륙 철도가 열리는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이 남해안 관광이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과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라남도를 남해안 신성장 관광 벨트 산업을 일으키자.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주력해서 나아갈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부산광역시 또 경상남도도 함께 하기로 해서 행정협의회도 이렇게 광역행정협의회도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함께 노력해서 이 관광에 있어서 전라남도가 정말 메카 관광 입국으로서 한번 크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전라남도의 역량을 우리는 아름다운 관광 자원도 있지만 역사, 문화, 또 음식, 소리 모든 것에서 다 함께 어우러진 문화예술까지 다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가 잘만 이렇게 앞으로 하면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12월 20일 날 그 세계 광역단체장들 모이셔서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방금 말씀하신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하고 부산시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관광이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넓게는 이제 한반도 H축에 있어서 한반도 H축이 바로 서려면은 밑바탕 남해안 광역 경제권부터 제대로 돼야 되고 또 남해안 광역 경제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남해안 관광이다. 그리고 관광을 위해서는 앞으로 관광 인프라를 잘 맞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전철 고속화 철도로 2시간 반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앞으로는 이제 이수신 호국벨트 사업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도서 섬을 끼고 또 항구 아름다운 항구도 있기 때문에 이 크루즈선도 부산에서 목포까지 운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까지 이렇게 갖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남해안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그리고 부산시 이렇게 상생 협력 이제 잘 돼야 제가 남해안만 강조하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해안뿐만 아니라 근데 남해안이 잘 되면은 결국 영산강, 섬진강을 통해서 내륙으로 활성화되고 또 광주 광역시까지 다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영산강 마한 문화권은 고대 문화권으로서 우리 전라도 정체성을 가진 문화권이기 때문에 집중 조명하고 역사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 발굴해서 앞으로 키워나간다 하면 마한 문화권까지 함께해서 남해안 관광시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해안뿐만 아니라 광주하고도 상생 협력 그렇죠, 잘 그렇죠. 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그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광주하고 이 현안이 많아서 말이죠. 먼저 민간공항 이전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잘 추진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용서 광주광역시장님께서 이렇게 용단을 내리셔서 민간공항 부분을 먼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렇게 통합하겠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무안군에 함께 상생 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통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 이렇게 요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앞으로 하나하나 이제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이런 계획들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섭 시장께서 사실은 이 무안공항 만들 때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셨거든요. 남 이 사안도 잘 아실 거고 또 의지가 있으니까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군공항인데 말이죠. 일단 군공항 넘어가기 전에 광주공항하고 무안공항이 통합되고 나면 무안공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근래 이제 무안 국제공항이 56만을 작년에 이용객이 돌파를 해서 금년에는 100만 명 정도 수준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국제선 노선을 9개 노선을 이렇게 확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 국제공항은 앞으로 이제 국내선도 국내선이지만은 활주로 연장 사업도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활주로가 연장이 되면은 결국 미주 노선이랄지 유럽 노선까지도 다닐 수 있는 대형기가 이 착륙이 가능한 그런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무안공항이 서남권의 공항으로서 거점 공항으로서 손색업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주 민간공항의 통합 문제는 어차피 강주 군공항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공항을 또 이전을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먼저 민간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강주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공항을 이전을 해야죠. 그리고 민간공항 이전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 먼저 민간공항을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니 함께 이전할 수도 있지만은 함께 일성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뭐 먼저 이전하면은 더 좋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이 앞에 지난 8월달에 같이 상생 협약을 한 거죠. 예, 그러셨군요.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27일 날 지사님께서 이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 조정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몇 개 대상 지역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특히 무안 지역에서는 의회 또 군수까지 나서서 지금 수용 못하겠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이 부분에 이제 이 공공항 이전 방식 기부대 이제 양형 기부대 양형 그 방식으로 이제 일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국방부하고 이제 광주광역시의 이제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받아들이는 해당 지자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군이 되겠습니다만은 해당 군에서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건은 그래서 일단 예비 후보지로 선정이 돼야 되고 예비 후보지 선정될 때는 군수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비 후보지 선정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결국은 안이 마련되면은 주민 투표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수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수용이 돼야 되는 그런 지금 현재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가적 과제고 광주광역시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민간공항을 이렇게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을 했을 때는 그러면은 군공항 이전 문제가 나올 건데 군공항 이전 문제는 결국은 광주광역시에서는 전라남도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건 도민들도 다 이해할 수 있다 하고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과정에서 해당 받아들이는 지자체에서 수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요하다면은 대화도 하고 또 정보도 공유하고 또 이해도 이렇게 서로 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일방적으로 이것은 좋다. 그러니까 받아라. 압박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하면은 전라남도가 이런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김원 부장님, 네. 이게 난제 중에 난제인데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실 놓고 보면 어렵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도 동남권 신공항은 굉장히 뜨거운데 반해서 서남권 신공항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 통합 이전할 공항에 대한 문제는 지역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남권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그 해외로 나가는 관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영남 지역에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 우리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협력을 하지 않고 있고 중앙정부는 지원을 미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협력에 대한 제대로 된 비전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서남권 신공항, 무항공항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단지 지금 여기서 국제선을 띄운다 안 띄운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항공산업을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승객을 늘리고 그래서 이제 공항을 활성화시키는 전략들이 함께 간다고 했었을 때 추진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러한 비전들은 보이지 않고 또 중앙정부 자체도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원의 유입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주민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남권 신공항이 뜨거운 이유는 앞으로 미래의 발전은 항공 수요를 누가 얼마큼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지역 발전의 비전이 제대로 보여졌었을 때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은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정 교수님 말씀 마저 듣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안공항, 군공항, 흑산공항 이렇게 해결하셔야 될 공항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 무안공항 문제는 이제 우선 국내 문제 그리고 국제선 문제 이제 두 가지로 이미 이제 공항 이전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 국내 공항의 이전 문제도 사실은 숙제들이 있는 게요. 말씀하셨지만 그 광주공항의 이전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광주에서 제주까지 가는 이 노선이 무안으로 이동한 건데 현재 보면 약 16개, 하루에 16개 노선 정도가 지금 운항이 되고 있는데 이걸 해당 연도 2022년도에 한꺼번에 다 옮길 것인가 아니면 이걸 단계적으로 갈 것인가. 단계적으로 간다면 이게 굉장한 갈등의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항공사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테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숙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국제선 문제, 유럽 노선, 미주 노선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우리가 중국 노선을 제외하고 무안공항 국제선 활성화를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무안공항의 국제선이 활성화됐다라고 하지만 중국 노선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금년에 한중 노선에 다시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중국에서도 그 하이난이라든지 이 산동선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스카이 지역으로 해가지고 슬롯, 즉 이착륙 시간만 확보가 되면 노선을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쪽이라도 먼저 지금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공항 활성화를 우리가 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공항 활성화는 항공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공사에게 어떠한 당근을 주고 이 사람들이 공항을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 이걸 이제 전라남도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군공항 문제도 지금 풀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간공항의 발전 메리트가 커지면 군공항 문제도 좀 풀기가 용이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부분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결국 해당 지자체에서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소음 피해랄지 지역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지역 발전 대책도 함께 논의하면서 공항이 활성화됐을 때 어떤 지역의 큰 발전이 주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김 본부장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국방부가 하는 기부대 양역 방식으로는 국방부가 전면에 나서지를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중앙 정부에서 이를테면 군공항을 이전했을 때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이러한 내용들을 패키지로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 대책, 피해 대책이랄지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과 더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냥 그걸 국방부에게
혼자 국방부가 단독 붙여 갖고는 안 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안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호남 고속철 2단계가 무안국제공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남해안철도가 앞으로 부산과 목포와 부산 간에 남해안철도가 다니게 되면은 우리 동북권 분들도 무안국제공항을 철도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저는 무안국제공항 여건은 좋다.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도 이야기하시고 중국 항공 노선도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점점 중국 노선이 풀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무안국제공항에 와서 제주도, 부산, 서울까지 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그런 항공 공항이 된다고 하면은 무안국제공항은 앞으로 미래가 저는 밝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을 확신을 가지고 중앙 정부를 설득을 해 나가면서 공공항 이전 문제랄지 민간공항 통합 문제, 종합적인 이런 문제들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사님이 말씀을 마치시는데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만. 네, 이 공항 문제와 함께 또 광주와 전남이 함께 풀어야 될 중요한 현안이 혁신도시 육성, 또 거기에 관한 에너지 산업 발전 이런 문제들인데 이 얘기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장 현안이 한전공대입니다. 한전공대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까? 예, 한전공대는 결국은 광주 전남 혁신도시 상생 차원에서 광주 전남도 함께 한전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이렇게 잘 구성을 해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이미 협약을 했고 곧 내일 모레 또 그런 협약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 객관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선정을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거기에 맞춰서 최적의 적지, 최적의 부지를 한전 측에 추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리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세 곳, 전라남도가 세 곳 이렇게 지금 대상지를 추천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예. 전라남도 세 곳은 나주시 안에서만 세 곳을 선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추진을 하기 때문에 어디라고 밝히시기는 어디라고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네. 목포라지 순천에서도 당초에는 신청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전라남도 전체 차원에서 한전공대가 어디에 입지하든 간에 어느 예를 들면 목포대학이고 순천대학도 다 함께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한전공대가 설립되더라도 노력을 함께 하자 하는 차원에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세 곳씩 신청을 하긴 하되 결정은 한전이 할 거고 하는 대로 따를 것이다. 한전의 부지선정위원회, 객관적인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예. 그러면 거긴 따른다. 네. 예,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이 한전공대 문제가 아까 김 본부장 말씀하신 이쪽에 혁신 역량을 기르는데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앞으로 이걸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정 교수님. 우선 이게 조용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양시도 모두 조용하다고 얘기만 하시지 그렇게 조용하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예, 않으신 것 같은데 네. 이거야말로 정말 그 한전의 뜻에 맡기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한전 공대에서 향후에 배출될 인력을 전라남도가 어떻게 수용하고 그 사람들을 전라남도의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한전에 이렇게 진학하는 데 있어서 제도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혜택이 있을 수 있다면 지금 단계부터 이런 것들은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인재 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협의하고 또 한전이 그 공대를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지금 입지를 가지고 어떤 그 논란을 벌일 시기는 아니다. 이미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 본부장께서 네,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지가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광주는 기반 시설은 강한데
공단 용지를 비롯한 용지를 공급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전남은 기반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광주하고 전남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지만이 최적의 입지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 중요한 건 이제 한전공대가 들어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산업의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전공대가 어디에 위치하든지 이러한 산업의 확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광주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와 협력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지사님, 이 혁신도시 만들 때 광주 전남이 공동 혁신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한전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기도 한데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와 전남이 계속 경쟁 관계로 간다면 이걸 공동 혁신도시를 한 게 또 꼭 잘한 일이냐 이런 평가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공동 혁신 도시를 한 것은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특히 한전이라는 거대 공기업을 우리 광주 전남 혁신 도시에 유치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이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상생 과제인데 뭐 요즘에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취지는 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실무적인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한데 당초에는 이제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상생해서 공동 기금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된 건데 기금을 만들 때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전부 또는 일부 그런 부분 갖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관련 법에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전부를 가지고 기금을 만들자. 예를 들면 그 나주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이 지방세 전부. 근데 이제 나주 같은 경우는 우리도 쓸 곳이 많고 지금 현재 정주 요건 만드는데 오히려 세금 거둔 것보다 쓰는 데는 훨씬 많은데 전부를 다 내놓으러 가느냐 이렇게 해서 좀 서로 의견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또 전라남도는 결국은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간의 어떤 의견 조율을 조금 이렇게 하면서 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인내를 갖고 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나주의 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주시는 혁신도시에 대한 자치 또 행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는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같이 결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금관리위원회가 모든 것을 하면은 나주시는 쓸 자리가 없는 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주시의 자치권하고 행정권하고도 기금관리위원회하고도 관계 여러 가지 이게 생각보다도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계속해서 하면은 우리 정 교수님 같은 분은 잘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씩 절충점을 찾아야죠. 그 나주시도 나주시 주장만 해서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도 광주광역시 주장만 해서도 안 되고 저는 그 자치권과 또 공동 그 기금 조성의 그 의미를 잘 서로 조합을 해야 된다 봅니다. 혁신도시 문제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건 이게 사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혁신도시를 이용해서 전남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고 이 문제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혁신도시는 나주에 위치해 있지만은 사실은 혁신도시에 근무하신 분들도 광주에서 출퇴근한 분들이 많고 실제 이제 광주 전남 혁신도시가 광주 근교권이어서 사실 광주권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 전남의 목포나 순천 분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혁신도시 진짜 혁자 뭐 아무런 혜택도 없다.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승적 차원에서 잘 협의를 해 나가고 또 결국은 이제 에너지 융복합 산업 단지로서 나주 혁신도시 또 광주 일부 또 이렇게 함께 발전해 나간다면은 저는 그 부분은 자꾸 어떤
상생에 어려움이 있다.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자꾸 예를 들면 무한국제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그동안에 10년 이상을 끌어왔던 문제를 불과 몇 개월 동안에 해결 못했다고 상생에 문제가 있다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서로 협의하고 또 협의하고 상생하는 마음으로 한다 하면은 저는 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남 현안을 이야기하면서 복지 문제를 빠뜨릴 수 없는데 특히 이제 노인 인구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복지 정책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 전남 나름대로 최근에 이제 제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우선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또 노인 복지관 이런데 공기청정기가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다 이렇게 보급을 했고요. 또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려워서 전남이 특히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도 일부 이렇게 지원을 했고 또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또 전통시장, 그래서 화재 보험료도 일부 지원하고 또 노란우산 공제회비도 월 25,000원에 불과하지만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경영안정자금도 더 늘려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어려운 부분들 농어민, 그다음에 자영업, 그다음에 청년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남형 기본소득 개념을 좀 도입을 하자. 그래서 올해 지금 상반기에 용역을 통해서 어떤 기본 골격을 세우고 내년부터는 우리 농어민과 그리고 구직 과정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자영업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기본적인 지원책을 좀 마련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들은 지금까지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우대하는 좀 메리트를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여성 농업인들이. 그래서 행복 바우처 사업이라고 10만 원을 줬는데 전국에서 제일 적다 해서 20만 원을 올리고 신혼부부들 다자녀 가구 등 우리 전라남도에서만 합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에 대해서 월 15만 원씩 36개월, 3년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지원센터도 2군데 올해 만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 현안이 많아서 두 분 패널 분들께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씩만 지사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정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지사님께서 취임 이후에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위라고 하는 게 지사님의 업무 수행 평가이지 사실은 전라남도 공무원의 직무수행 평가 1위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아시겠지만 최근에 청렴도 같은 부분은 사실 아직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시고자 하시는 일 다 하기 위해서는 지사님의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우리 전라남도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이 절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직무수행 평가 1위와 거의 같은 수준의 공무원의 수행 평가들 이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전남의 미래 담보할 수는 없다. 이런 점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김보부 의원님. 네, G7 국가들 중에서 지난 20년 동안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나라는 일본이었고요. 반면에 증가를 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증가를 한 이유는 농촌에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서 5분 거리 내에서 병원과 학교와 도서관들을 유치를 하면서 농촌 인구가 증가를 했었는데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도시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을 했는데 결국에는 도시도 인구가 줄고 농촌도 인구가 주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급격하게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전남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지자체이고 또 경쟁력이 좀 떨어진 지자체일지라도 청년을 지원하고 생활 기반 여건을 조성을 해서 그 인구가 더 이상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이제 프로그램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우리 네. 도민들에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 농촌을 살리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정주 여건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거점형 농촌 마을들을 앞으로 육성해 나가고 특히 따뜻한 행복 공동체를 앞으로 그런 개념을 잘 우리가 설계를 해서 우리 전라남도 비록 경제는 1등이 아니더라도 살기는 1등이다 하는 그런 도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라남도 공직자들 여러 가지 직무 수행 능력을 올려야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 공직자들도 1등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청렴도도 또 끌어올려서 우리 도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인재 교육의 차원에서도 전라남도 공직자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민들의 든든한 공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는 생명의 땅 으뜸 전라남도라는 슬로건을 걸고 앞으로 정말 정도 새천년 원년으로서 전라남도 열심히 뛰어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뛰면서 전라남도가 웅비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는 1등이 아니라도 살기는 1등인 그런 전라남도 만들겠다는 말씀 마음에 닿는 것 같습니다. 네, 지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남의 협력이 그리고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각 지역 내부의 문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2019년 기해년 올해 우리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협력하고 상생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모셔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상황과 광주형 일자리 그리고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상황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한 시사토론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